팬데믹 이후의 세상은 우리가 알던 세상이 아닙니다. This makes the Great Lockdown the worst recession since the Great Depression and far worse than the global financial crisis. 최악의 전염병이 전 지구를 휩쓸고 간 자리엔 절망이 자리 잡았습니다. Siamo famiglia come voi! Siamo famiglia come voi e siamo famiglie belle di fede! Today we mark a truly grim, heartbreaking milestone. 500,071 dead. 그러나 마치 전혀 다른 세상인 듯 돈파티가 연일 펼쳐집니다. 중앙은행이 무엇을 한 거냐면요. 달러를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주죠. 진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버블이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가 다시 유동성에 감염돼 버린 상황이라고. 달러 시스템의 모순은 계속해서 쌓여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 당시로서는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을 미국이 걸어간 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난이 만들어낸 서로 다른 두 개의 세상. 이 기이한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 하나 잡아가지고 두세 배 정도 먹는 스윙하고 싶어요. 이곳은 6명의 청년들이 함께 사는 집입니다. 너무 무난하게 가는데 이거? 나이도 고향도 출신 학교도 다 다르지만 이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슬슬 오는 것 같은데 입질이? 11시 근처 되니까? 가상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번 트레이더라는 것이죠. 어제 펀디엑스를 내가 5.5에 들고 있었는데 아 맞아. 내가 4억 들고 있었잖아. 봤어 방금. 6천만 개 들고 있었는데 지금 팔면은 1억 6천인가? 와. 이해가 안 가는데 이해가. 평균 나이 31살. 이들은 3년 전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딱 2개잖아. 6억 샀다 6억. 들고 있어? 응. 코인을 트레이딩한다고 하는 개념은 이제 코인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코인을 싸게 사서 이제 비싸게 파는 거. 가격 변동이 주식보다는 더 활발하고 하루에도 뭐 50%가 움직일 수도 있고 100%가 움직일 수도 있고 그만큼 좀 더 리스크가 있는 투자?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여기에서 사서 여기에서 팔았어요. 시간적으로는 한 10분? 150만 원 정도? 150만 원 정도 난 것 같아요. 180? 이 정도? 한 10억 단위 이상은 하는 것 같아요. 매매를. 네. 많이 벌었을 때는 한 3달에 한 30억 정도 벌었는데 잃었을 때는 또 그 반대로 잃어봤어요. 전 30억 정도 벌었습니다. 그럼 얼마로 시작해서 몇 년 만에 그 정도 모으셨어요? 저가 시작할 때 한 140만 원으로 시작했었어요. 140만 원? 네. 그러니까 요거에서 저가 한 9억 정도 벌었거든요 올해. 올해요? 네네 올해. 이건 올해 번 거예요. 올해 수익이 한 82만 불 정도 됐는데. 팬데믹 이후 가상화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6청년 각자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월급 상승률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저는 목표가 1억이었거든요. 진짜 1억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너무 행복하겠다. 뭐 한두 번 엎어져도 그 막 진짜로 나라까지 가지는 않을 것 같은 그런 뭔가 심적 안정감? 네, 마음의 여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지금 아무리 좋은 대학 나오고 아무리 좋은 직장 가서
열심히 살아도 사실 서울에 집 한 채 사는 거 절대 불가능하잖아요. 집을 포기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 자체가 꿈을 꾸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 30대들이. 어쨌든 진짜로 기회가 많은 땅인 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들을 찾아서 20, 30대들 많이 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이는 가상화폐 시장. 잠시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너는 이렇게 쉽게 벌었지 않냐. 저는 잠을 못 자요, 무서워서. 마우스 클릭 한 번에 천국을 갈 수도 있고 지옥을 갈 수 있기 때문에 24시간 거래가 계속되다 보니 쉬는 시간조차 휴대폰에서 손을 놓지 못합니다. 그동안 살이 한 15kg 정도가 빠지고 잠자는 시간도 솔직히 아까웠어요. 급등락이 이어진 최근에는 잠을 푹 자본 날이 손에 꼽을 정도죠. 알람을 걸어놓고 할 때가 많아요. 사실 되게 운이 좋고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저한테는 코인이 거의 제 인생을 바꿔주긴 했죠. 예.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 금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 돈이 몰리면서 미국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10년에) 한 번 올 만한 파도가 작년에 왔었어요. 2020년 3월이었죠. 코로나라는 위기로 우리에게 왔어요. 전업 투자를 시작한 거는 29, 10월이었는데요. 그때 2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35쯤에 이제 순자산 25억 정도 이상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를 이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10년간 계속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계좌만 한 6천 정도 벌었고 이번 달에도 1억 정도는 무난하게 넘겨 벌었습니다. 그에게 코로나19가 무섭게 번지던 2020년 3월 19일은 중요한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3월 19일이었어요, 정확하게. 시장적으로는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한 달 만에 뭐 50%씩, 적어도 또 30%씩 마이너스였으니까. 오늘 코스피는 8%, 코스닥은 11% 넘게 떨어지면서 그야말로 바닥이 안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계곡의 끝이 어딘지 아직은 알 수 없다. 지금으로서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을 정도로 시장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가져왔던 대부분의 자산을 주식 투자에 넣었고 이게 실패하는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10년간 벌었던 돈의 반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마음으로 들어간 거예요. 되게 긴장도 됐었고 설레었고 그랬어요, 저는. 근데 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시기가 드디어 왔구나. 진짜 10년을 준비했으니까. 코스닥 지수가 처음으로 반토막이 난 그날,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했습니다. 그때 제가 한 40, 50% 정도 재산이 전체 자산이 한 50% 정도 올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일 동안. 우리가 코로나라는 위기가 오고 경제가 사실 많이 어려워졌잖아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고. 근데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요. 이게 조금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비록 6,8을 5개 살. 상점이 문을 닫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순간에도 돈들이 주식시장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100억이요? 유례없는 주식시장의 이상 열기를 가장 먼저 감지하는 이곳 딜링룸. 얼마라고요? 그 거래금리 얼마라고요? 1.26이요. 1.26이요? 예. 레벨이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26.5%입니다. 지금 일단 제 300만 원. 예, 300억 3년입니다. 기본적으로 거래 단위가 100억인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100개라고 얘기를 해요. 300억을 주문하신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저희 퇴근 시간. 매일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딜러들. 우려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에게도 팬데믹 이후의 시장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입니다. 장기금리였고 하니까
기록이 더 없고요. 예전에 그냥 일반적인 시장 같으면 주식이 오르면 채권이 내리고 뭐 이렇게 그냥 단순한 공식이 좀 성립했다면 작년 같은 경우는 모든 자산의 가치가 거의 같이 올라버렸거든요. 매일 새로운 이렇게 경험해보지 못한 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게 조금 이제 저희한테는 이제 어렵죠. 투자처를 찾아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중 부동자금은 통계 작성 이래 최대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자산 가격의 신고가로 갈 수도 있고 하지만 거품이 생겨서 과거와 같은 그 경제 위기로도 갈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어디로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Well, thank you very much, and I just want to congratulate everybody. The stock market, Dow Jones Industrial Average just hit 30,000, which is the highest in history. That's a sacred number, 30,000. Nobody thought they'd ever see it.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미국. 그 가운데서도 뉴욕 증시의 3대 지수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We were at the highest level in history, surpassing where we were when the tech bubble burst. The key story today is actually not in the U.S. The Euro Stock 600. This is a new high. Shanghai also 7-month high.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환호하며 시작한 2021년. 하지만 역대 최악의 경기 지표는 다른 진실을 이야기했습니다. 팬데믹 시대, 전염병보다 무서운 생존의 위협 앞에 사람들은 거리로 몰려나왔습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제레미 그랜섬은 이것은 역사에 남을 거대한 거품이 될지 모른다고 경고합니다. There is nothing like that in 1929, nothing of that scale, nothing like that in 2000. And the idea that fundamentals, the real world doesn't count. All you need is money to generate real wealth. I think most people can feel is an illusion. 팬데믹 이후 우리는 두 개의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이 추락한 실물 경제, 유례없는 호황을 노린 자산 시장. 위기 속의 풍요, 풍요 속의 빈곤이 교차하는 이 거대한 역설은 왜 발생하는 걸까요? 이 대공황 이후 13번의 이 경제 위기에서 회복될 때 주가가 어느 속도로 올랐나 보면 미국의 대표적인 지수인 S&P 500 지수로 볼 때 이게 1년 동안 경제 위기 이후에 한 평균적으로 47%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부분 지수가 거의 100% 넘게 올랐거든요. 이렇게 아마 빨리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고요. 2020년만 딱 보면은요. 역사상 유례 없이 실물 경기가 빠르게 주저앉았던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 최악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고요. 그러면 역사상 유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실물 경제가 주저앉았는데 역사상 유례 없이 자산 가격이 뜨거웠던 한 해였어요. 그럼 이 둘의 괴리가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둘의 괴리는 과연 무엇으로 메웠을까? 물론 그게 전부를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돈의 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Today I am officially declaring a national emergency. Two very big words. The action I am taking will open up access to up to $50 billion of 미국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1,200명이 넘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조 2천억 달러의 경기 부양책에 사인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GDP 2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Our members put forward bold plans to send cash to households, stand up historic emergency loans for Main Street, stabilize key sectors. It's time to decide now. We need the money now. Our borrowing is the highest it has been outside of wartime.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지원책. 전례 없이 막대한 국가 재정이 필요한 순간 미국의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가 나섰습니다. Today, we reduced the target range for our policy interest rate by 1 percentage point, bringing it close to zero, and said that we expect to maintain the rate at this level. 연준은 한 장의 성명을 통해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중앙은행이 무엇을 한 거냐면요. 달러를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무제한으로 공급을 해주죠. 조금 어려운 말로 그건 이제 우리는 무제한 양적 완화를 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양적, 그러니까 달러를 수량으로 완화, 그러니까 이징이죠. 많이 풀어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기존에는 하지 않았을 정도의, 하지 않았던 굉장히 많은 자금을 뿌려준 것이다. 미국에 이어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에서도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새로운 화폐 실험에 뛰어들었습니다. It will not end earlier than the end of calendar year. It might be extended further. 観点から当面長期国債、短期国債ともにさらに積極的な改良を行うこととしました。 천문학적인 돈을 찍어낸 중앙은행. 3대 중앙은행의 자산은 세계 GDP의 20%까지 늘었습니다. 그 결과 세계의 통화량이 급증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단 1년 사이에 이렇게 돈이 빠르게 불어난 적은 없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비교하면 전 세계의 돈은 2배로 늘어났습니다. 전쟁에 해당하는 거죠. 네, 바이러스에 대한 전쟁이긴 하지만 그에 대응하는 굉장히 그 대규모의 응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양적 완화는 2008년이나 2020년이 똑같은데 문제는 규모와 속도입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한 3년에 걸쳐서 한 3조 5천억 달러를 뿌렸는데 이번에는 단 석 달 동안에 3조 달러를 뿌렸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돈을 뿌린 거죠. 코로나 이후에 풀린 그 어떤 미국 달러만 하더라도 전 세계 달러 5달러 중에 1달러라고 한다면 이 많은 유동성이 풀렸고 전 세계 경제가 또 그 엄청난 유동성에 감염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부동산 열기가 가장 뜨거운 상하이. 人民广场板块，完了这套房子呢是135平的3房2厅2卫的，这边是朝南的客厅，这边是厨房，完了我们的厨房、餐厅。完了我们的这个1个房间、2个房间、3个房间，现在135平，目前报价是1800万左右，啊。 完了之后是我们市中心一个地方，这边主要的一个卖点呢，是因为它是一个地铁房，在20年末到21年初，这短短的3到4个月时间，已经涨了5年的房价了，差不多是3到4个月涨了2到300万。 현재 상하이 곳곳에선 새로운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게 추진 중입니다. 시내 한복판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은 3,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고 보금자리를 떠났습니다. 完了之后，我们现高10万元的别墅呢是建联排别墅，差不多均价在4000万起步，差不多半个亿起步的一个价值。北上广深这4个城市，年轻人买房压力是非常大的啊，可能几辈子的积蓄买一套，或者是一辈子父母的积蓄去给孩子们买一套。 유럽에서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베를린. 하지만 최근 베를린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Wir haben hier eine Wohnung mit 50 Quadratmetern, die kostet 145.000 Euro. Die hat 2 Zimmer. Die Zimmer sind jeweils außen, Schlafzimmer und Wohnzimmer. Hier haben wir das Wohnzimmer bzw. Schlafzimmer mit einem Fenster vorne zur Straßenseite. Gibt es viele Interessenten? Ja, sehr viel. Also für die Wohnung, die geht weg. Da gibt es mindestens 10 Leute, die gerne kaufen möchten. 30-40%.
Und in anderen Bezirken war es noch etwas mehr in den letzten 3-4 Jahren. Da haben wir dann 50-60% erzielt. 지난 10년간 베를린은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빠르게 급등한 도시 중 하나입니다. In der Tat, also wenn man die OECD-Länder anschaut, dann steigen in den meisten Ländern die Preise, in manchen sogar sehr stark, zum Beispiel in Luxemburg, Türkei oder Russland. Einkäufe der Immobilien ziemlich profitabel machen. Also es gibt Leute, die nicht so stark an der Pandemie gelitten haben und sie sehen hier die Möglichkeit, ihre Gelder in Immobilien zu investieren, um sie weiter zu sichern. 기록적인 집값 상승세에 패닉 바잉은 전 세계에서 통용되는 단어가 됐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집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Money is almost free from the Fed, right? And it will be for years. And the Fed has said they don't expect to raise interest rates until at least sometime in 2024. So the money's cheap, and that's boosting real estate prices as well. But asset prices are hugely distorted right now. The mispricing of financial assets is largely an outgrowth of the unusually accommodative monetary policy by the Federal Reserve, a historically unusual policy experiment. 이영미 씨는 지난 1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매입하는 갭 투자로 꿈에 그리던 내 집을 장만했습니다. 바라만 봐도 좋다. 아, 좋다고요? 네. 지금 살고 있지도 않은데 바라만 봐도 막 뿌듯하고 좋아요. 앞으로 2년 안에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금을 빼고 3억 4천만 원을 더 모아야만 비로소 진짜 내 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소송을 가잖아. 그럼 얘네한테는 복비가 실질적으로 소송에 들어가면 돈을 안 주고. 그런데 촬영 도중 영미 씨가 매도인에게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르자 매도인이 마음을 바꾼 겁니다. 지금 대략 한 1억 2천 정도 오는 것 같아요. 계약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거예요? 얼마 안 됐죠. 저희도 지금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집값이 이렇게 과도하게 지금 단기간에 올랐지는 저희도 몰랐죠.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팔면 되니까.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내 집을 장만할 수 없을 것 같은 불안함. 자기도 불리한 입장이 되는 거예요. 영미 씨는 이 기회가 사라질까 두렵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진 않잖아요. 언제 또 와요, 이 기회가? 안 와요. 네. 평생 집 장만 못 해요. 이 기회 아니면. 돈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사람들은 달리는 자산 열차에 올라타기 위해 발버둥 칩니다. 무제한 양적 완화라는 전대미문의 화폐 실험은 우리를 달리는 열차에서 내릴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하향세를 보이던 주택 가격은 다시 또 막 오르고 부동산 시장들이 막 오르고 하는 현상들이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돈이 지배하는 자산 시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항상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뭔가 불안하다. 이게 맞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순간에는 혹시 이게 뭐 폭탄 돌리기 아닐까? 항상 그런 불안의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만일에 사회 경제적으로 어떤 조그마한 이벤트가 발생했다 그러면 투자 심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이 될 수 있고 어떤 그 올라가던 그 움직임이 어느 순간에 멈춰질 수가 있거든요. 이른바 에브리싱 랠리.
실물 경제는 회복되지 않았는데 모든 자산이 다 오르는 이상현상이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곡물과 원유, 목재와 철강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모두 고공행진 중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쏟아부은 돈은 5조 5천억 달러.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은 6조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부양책까지 예고했습니다. It's the largest American jobs investment since World War II. It will create millions of jobs, good-paying jobs. It will grow the economy. 시중에 풀린 막대한 돈으로 미국 경제는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13년 만에 최대폭으로 오르자 이번엔 인플레이션 논쟁에 불이 붙었습니다.やがてこれは大きな問題につながるというのはやがてこのワクチンが全部広がってこのパンデミックの問題が片付いた時にこのジャブジャブの金が外へ出てるわけですね。これをみんな一斉に使ったらとんでもないインフレになっちゃいますから。May be that interest rates will have to rise somewhat to make sure that our economy doesn't overheat. 예상보다 빠른 경제 회복 속도에 지난 4월 연준이 처음으로 테이퍼링을 언급하자 돈의 세상은 불안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そうなる前に少しずつこれを回収していかなくちゃいけないわけですね。つまり金融政策を正常化しなくちゃいけなくなる。でこれは大変な作業なんですよ。そうするとこのプロセスをやると逆に金利が上がっちゃってでそうすると株が下がっちゃうとか不動産が下がるとかいろんな問題が出てきかねない。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과 돈이 작동하는 세계는 이제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보입니다. 현실과 분리되어 움직이기 시작한 새로운 돈의 법칙. 그 시작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팬데믹 머니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기 위해서 시간을 조금 더 과거로 돌려보겠습니다. (2008년 9월) 미국 4대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은 세계 경제를 뒤흔들었습니다. The most shocking part is that I don't think anyone really expected a bank as big as Lehman to, be in a position that it's in now. 리먼의 위기가 전체 금융계로 확산될 조짐이 보이자 시장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이때 소방수로 나선 이가 벤 버냉키입니다. 벤 버냉키 의장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오래 하셨고요. 그 30년대 대공황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2008년 금융위기처럼 크게 나타날 줄은 본인도 꿈에도 생각은 못한 분이죠. 그는 역사상 가장 심각한 불황을 몰고 온 1929년 주가 대폭락 사태에 주목했습니다. Nothing to eat, no place to sleep. All night long, folks walking the street. Doggone, I mean the panic is on. 1929년에 시작된 대공황은 무려 10년 동안 지속됐고 전 세계는 깊은 침체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버냉키는 대공황이 10년이나 이어진 건 중앙은행의 소극적인 대처 때문이며 많은 양의 돈을 풀었다면 시장 붕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진단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이 맞닥뜨린 2008년 금융위기는
오랜 저금리와 신용을 따지지 않은 무분별한 대출 관행이 초래한 위기였습니다. 아주 큰 기관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으면 뭐 4대, 5대 은행들이 서로를 못 믿게 갑자기 됐어요. 왜냐하면 리만 브라더스가 망하고 나니까 서로 아무도 못 믿는 거예요. 스스로도 못 믿겠고요. 자기들이 무슨 부수 자산을 쓰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망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도미노처럼 부시기가 다 무너진다. 구원투수로 나선 버냉키 의장은 자신의 신념을 행동으로 실천했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말이죠. I thank the congressional leadership for a very, very positive meeting to resolve this financial crisis and get our economy moving again. 버냉키 의장이 꺼내든 카드는 양적 완화였습니다. 연준은 보통 금리를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합니다. 금리를 내리면 시중은행에 더 많은 돈이 흘러가고 가게와 기업에 돈이 돌기 시작하죠. 그런데 경제 위기 상황에선 중앙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내려도 시중은행은 제 기능을 하지 않습니다. 돈을 구하기 어려워진 가게와 기업은 파산 위기에 몰립니다. 이때 중앙은행이 직접 나서서 시중은행이 갖고 있는 장기 채권이나 주택 저당증권 등을 사줍니다. 그 대신 달러를 은행에 지급하죠. 이렇게 불어난 돈으로 가게와 기업은 다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싸게, 더 많이 빚을 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채가 너무 많이 퍼졌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이 퍼진 상태에서는요, 이 부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러면 유동성을 많이 공급을 하면서 일단 파산의 리스크, 이 부채의 위기로 인해서 죽어갈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시킨 다음에 하나하나 천천히 구조조정을 해나가는 그런 방법을 써야겠죠.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표현이 맞는 게 아니라 문제를 봉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공황 같은 위기를 맞지 않으려면 결국은 더 많은 빚을 만들어서 더 많은 부채를 만들어서 버블을 키우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고 부채 규모를 훨씬 더 늘려서 위기를 빠르게 돌파했거든요. 그런데 그 효과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장기 금리까지 낮춰버리니까 더 이상 뭐 돈을 굴릴 데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장기 금리가 낮으니 차라리 주식을 사자 아니면 부동산 사자 이러면서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걸 봤거든요. 버냉키 의장의 마법은 통했습니다. The FOMC believes that a highly accommodative stance of monetary policy will be appropriate for an extended period. 연준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했습니다. 총 3차례, 무려 6년 동안 이어진 양적 완화는 미국 자산 시장에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연준이 양적 완화를 발표할 때마다 주가는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버냉키는 자산 가치가 오르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기분에 더 많은 소비를 할 수 있고 이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준이 6년 동안 푼 돈은 4조 5천억 달러. 팬데믹 위기를 맞은 연준은 3조 달러를 더 풀었습니다. 회수되지 않은 유동성 위에 또 한 번 돈의 홍수가 쏟아졌습니다. 2015년부터 이자율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조금 줄여나가면서 천천히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가 훅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위기에서 정책을 정상화시키지도 못했는데 더 큰 위기가 닥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팬데믹 버블이 아슬아슬한 게 뭐냐 하면 부채 위에 부채를 쌓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지반이 훨씬 더 약해졌다는 겁니다. 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모래성인 거예요. 모래성 위에 모래성이니까. 부채를 부채로 떠받치고 버블이 더 큰 버블을 키우는 위험한 세계. 양적 완화 이후의 돈의 세계는
위태롭게 지탱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수만 명의 베를린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월세 상한을 정한 법이 무협 한글이 나자 게릴라 시위에 나선 겁니다. 팬데믹 이후 2배 이상 오른 집값,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So, und der Tag wie heute ist deswegen, glaube ich, wichtig für die Kampagne, weil natürlich super viele Leute mega wütend heute sind und ich bin auch übelst emotional und wütend, weil einfach es ist so schlimm. Ich meine, die Leute werden vertrieben, meine Großtante wohnt am Bayerischen Platz, hat übelst wenig Kohle, kann sich ihre Miete bald nicht mehr leisten. 미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I got my clothes and my sister's stuff is in here and I'm We're going to put it gather out. all this, don't worry, I promise you. But what can we grab right now that you need? 코로나19 여파로 월세를 내지 못한 사람들이 강제 퇴거를 당해 거리로 쫓겨나고 있습니다. I just like when I found out it was too late for me to go. And when I came back, you know, it said it was like 3-4 days. I'm like, how can I do that? You know, it just I ain't had no money to get there because they just Coda Bus just stopped, you know, running buses for free. 현재 미국 전역 1,400만 가구가 퇴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돈이 홍수처럼 넘쳐나지만 하루하루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사람들. 골드만삭스의 임원 출신인 노미 프린스. 그는 월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과 금융계 내부를 고발하는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양적 완화가 돈의 법칙을 바꾸었다고 말합니다. That's effectively artificially created. It's not coming from revenues, it's not coming from production, it's not coming from taxation, it's not coming from real growth. It's basically being conjured at the central bank level and is very, very cheap. Really significantly changed or increased in the wake of quantitative easing. The age of quantitative easing was in stock buybacks. Why? A lot of reasons. One, the money was cheap, so it was easy to get. If they were to buy their own stock with that money, their stock would go up. If they are paying their CEOs with stock, now all of a sudden their CEOs and their executives are making more money. 기업이 성장에 이익을 내면 그 과실은 노동자에게도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중앙은행이 금리를 0%에 가깝게 낮추자 기업은 이 돈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시간과 노력을 들여 생산 활동을 하는 대신 더 빠르고 쉬운 길을 택합니다. 돈 그 자체가 상품이 되는 곳, 주식 시장입니다. 기업들은 싼 값에 빌린 돈으로 자기 회사 주식을 사고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3-4%의 수익을 낼 수 있죠. 팬데믹 시대, 미국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을 22년 만에 최대 수준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세계적인 기업들조차 돈을 싸게 빌려 자사주 매입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양적 완화의 시대, 주가를 끌어올린 주역들은 자사주를 매입한 기업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1%의 사람들. 그들은 자기가 불린 재산만큼 높은 부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서 있습니다. The profits
did not go to paying workers, did not go into expanding, did not go into long-term projects, but it did go into the stock market, and that's one of the other reasons why the stock market continued to inflate. We don't see that same sort of stable, sustainable, regular growth for most of the world's populations. 돈 자체가 부의 증식 수단이 되는 양적 완화 시대. 일을 해서 버는 돈은 너무나 초라해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을 하면서 임금이 높아진다 그러면 뭐 자산시장에서 돈을 버는 게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더라도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은 노동시장에 진입되는 것도 어려워 임금이 잘 올라가는 것도 아니야. 이런 과정에서 자산 가격만 올라간다 그러면은 이거는 필연적으로 불평등의 강화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 전 세계 주식시장에 개인 투자자들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지난 1월 일부 거래소가 폭등하던 게임스톱 주식 거래를 중지시키자 분노한 청년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They want to make it so nobody can make money. They want to make it so all of you guys have to keep working your BS 9 to 5s and you can't become autonomous. You can't make money on your own. You can't make money through trading or whatever it is. If it's truly a free market and not a manipulated matrix, then we get a chance to play as well. It's not a red versus blue. It's a plebs versus elite thing. So we are fighting back. 올해 초 게임스톱 전쟁에 참전했던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My name's Alex Bustos. I've been trading for about 4 years at my house by myself. 전업 투자자인 알렉스는 하루에 100% 가까이 오르내리는 게임스톱의 주식을 모니터링하며 수익의 기회를 노렸습니다. Here's when I got in. I got in on twice. I got in on this day right here, right at 55. Sold it up here to the 200 to hit 200 after hours, which doesn't show you on the daily. It was the weirdest market I've ever seen. It's cool to be part of it and actually be a trader in it. Because I traded GameStop too, live on YouTube and on Twitch. 오프라인 매장에서 비디오 게임을 판매하는 게임스톱은 온라인 시대에 소위 한물간 회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헤지펀드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가 하락에 베팅한다는 소식이 퍼지자 20, 30대 개인 투자자들이 게임스톱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며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의 전쟁으로 주목받으며 주가는 더욱 치솟았습니다. The everyday Joe versus the professional hedge funder who you know, like we're gonna put it to the man. You know, we're gonna give it back to them. Like, they always take our money, we need to take them, right? That was the whole movement behind it. And they created a really cool situation that I've never seen before. 양적 완화의 시대. 투자의 관념이 바뀌고 있습니다. All right, we got like 25 seconds, so good luck everyone. 밀레니얼 세대에게 중요한 건 기업의 가치가 아닙니다. 반등 가능성이 높은 주식을 사서 수익을 내는 거죠. 이들은 돈이 돈을 버는 게임의 룰이 낯설지 않습니다. Now we have this whole new area of meme stocks, right? Meme stocks. And what is that? That's Dogecoin, right? 미국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장난삼아 만든 도지코인. Well, but if we don't have things that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며 도지코인은 한때 시가총액이 5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유명 인사의 말 한마디에 급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현상은 현실 경제를 벗어나 작동하는 돈의 불안한 폭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You put all of your money into Dogecoin, and just a couple months later, you become a millionaire. But this is absolutely insane. As you can see right now, currently my account has been steady above the $1 million mark for well over a couple of hours.
she's moving as well. 팬데믹 머니의 세상에서 이들은 자신만의 생존법을 터득한 걸까요? Because they think it's easy. Because they want to make money fast. Because that was me. But we don't know until it's over. And so is it a bubble? I don't know. I don't know if it's a bubble. I do know, I know this, that if there's opportunity there, I'm going to take advantage of it. We are the 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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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더 이상 월가를 점령하라는 구호를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월가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죠.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부채를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월가와 반대로 투자하는 단체 행동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도 목격을 했어요. 빚내서 투자하지 말라 해서 빚내서 투자 안 하면 경제에 대한 공부를 안 하는 사람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인식이 변한 결과죠. 가진 사람들은 점점 화폐 현상에서 더 큰 부자가 되고 이게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중에 접근할 수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점점 상대적으로 가난해지는 이 현상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누가 노동의 가치에 열중을 할 거냐는 얘기예요. 나는 주식을 살 거고 나는 부동산을 살 거고 나는 암호화폐를 살 거야. 그게 생존 방식 자체가 돼버렸잖아요. 돈이 홍수처럼 넘쳐나는 시대. 우리는 지금까지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자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화폐 실험으로 세계 경제는 간신히 최악의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는 그동안 가려졌던 돈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게임에 뛰어든 사람도 밖에서 지켜보는 사람도 모두가 불안한 지금, 팬데믹 머니의 세계는 이대로 계속될 수 있을까요? 올해 여름으로 넘어가면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좀 더 커질 겁니다. 미국만이 그냥 그 돈이 전 세계에 퍼지기 때문에 그 정도를 쓰고 돈이 퍼져나가는. 신흥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역류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 달러 중심의 경제 질서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